안녕하세요, 스콘즈 박혜원입니다. 오늘은요, KG 모빌리티의 렉스턴 스포츠를 바탕으로 한 캠핑카, 바로 베렛을 확인해보러 나왔습니다. 이 뒤에 있는 캠핑카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확실히 앞자리보다 승차감이 뒷자리가 더 좋아요. 더블 침대 혹시 뛰어넘네? 어머, 이거 너무 편하겠는데요? 더블 침대 사이즈가 들어있다. 지금 일단 일반적인 주차장 진입을 할 건데요. 약간 저는 넓게 돌았거든요. 들어가면서도 양쪽에 타이어가 닿지 않는지 보고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왔죠. 자, 이렇게 틈새를 지나가는 거야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일반 승용차는 그냥 이렇게 후진할 수 있지만 얘는 약간 이렇게 조금 더 앞으로 가서 간격을 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리고, 그러니까 이 앞쪽에 만약에 차가 있다 이러면 좀 주차하기 힘들죠. 후진할 때도 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저 차에 닿을 것 같잖아요. 후방 카메라가 없으면 어려울 텐데 하필이면 제가 지금 후방 카메라가 없죠. 여러분에게 인도될 건 후방 카메라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됩니다. 자, 보통 경차 사이즈가 3600이에요. 길이가 전장이 3600을 넘으면 경차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다 하는 세단이 보통은 5m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차는요, 휠베이스만 4m 30, 4300입니다 4300mm예요 그러니까 일반 경차보다도 이미 70cm, 700mm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에 보면 주차장 칸이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가 주차 칸인데 지금 이 끝까지 바퀴를 밀었어도 이미 앞으로 이만큼이 나옵니다.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 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차할 때도 혹시 아까 보셨겠지만 주차를 할 때도 보통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후진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이 바퀴 뒤로 얘가 거의 한 2m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주차할 때도 사실은 조금 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주차 칸이 있으면 이렇게 후진할 수 있다면 얘는 조금 더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후진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로 이게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나,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일반적인 주차장에는 좀 주차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야외 주차장에만 주차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 이제 차가 많이 지나다닌다면 다른 차가 이제 차가 빠져나올 때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좀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차를 주차할 때는 좀 이렇게 구석에 여유로운 데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 네,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운전 경력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큰 차를 좀 몰아본 경험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확실히 이 사이드미러가 크다 보니까 이 옆에가 파악이 다 되고요. 그리고 약간 차체가 높잖아요. 그래서 주변이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평소에 렉선 스포츠를 운전하고 다니고 버스 운전도 해봤던 입장에서는 할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캠핑카에 비해서도 조금 긴 느낌은 있어요. 자, 이게 전장이 7m 하고도 16cm가 더 길고요. 그리고 높이는 2880인데요. 한 3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다닐 때 이 표지판이 몇 미터 이상 못 지나간다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실 겁니다. 이렇게 봉으로 내려와서 이 앞에 써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잘 보고 내 차 저게 제한이 3m 이하다라고 할 때는 거기는 못 지나간다는 걸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마트 주차장이나 아니면 일반 아파트 주차장 정도가 2.1m에서 2.3m 제한이 있거든요. 네, 그런 데는 못 들어가는 게 거의 확실하죠. 지하 주차장, 뭐 아니면 실내 주차장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외 주차장만 가능하고, 사실 차폭 자체는 운전하는데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어요. 차폭은 괜찮은 편인데 이제 높이를 주의하셔야 되고,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이 길이는 주차할 때 특히 후진 주차를 하거나 주차 공간이 협소할 경우에는 어렵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는 부득이하게 강제 수동이죠. 수동인데 원래는 뭐 옵션으로 당연히 자동 조절이 되는데 이게 커다란 게 달리면서 수동 사이드미러가 되었습니다. 워낙 큰 거울이 달려있다 보니까 큰 거울, 작은 거울 두 개가 있고, 얘는 지금 조금 더 오목 거울이에요. 그래서 바퀴랑 요 내 뒤에 바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버스 운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버스에 이런 거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차체 폭을 확인하고 달리기에 어렵지 않고요. 자,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걸로 또 이렇게 길이 조절이 돼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각도도 조절이 돼요.
근데 다만 수동이다. 네, 그래서 누군가가 좀 도와줘야지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차이가 있겠고요. 여기에 램프도 있습니다. 램프도 들어가 있고, 저는 요거를 잘 활용해서 볼 줄 안다면 운전이 크게 어렵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차장인데요. 여기는 이제 돌 같은 걸로 마감이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잔디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블럭으로 깔려있는. 그래서 약간 매끈한 길은 아니고 약간 울퉁불퉁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길입니다.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승차감이 뭐 이렇게 오히려 저는 렉스턴 스포츠보다 덜 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울퉁불퉁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퉁퉁퉁퉁 이렇게 튀기는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뒤에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도로가 이렇게 통통통통 이렇게 진동이 있게끔 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오히려 뒤에 지금 무겁게 눌러줘서 없는 것 같고, 자, 이렇게 보면서 오른쪽에 바퀴가 닿는지 이렇게 한 번씩 봐주는 거 좋습니다. 코너를 돌 때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바퀴가 이 오른쪽 안에 먹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줘야 되는 정도? 네. 네, 아까도 되게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승차감은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신 방지턱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린다기보다 앞뒤로 이렇게 밀리면서 흔들리는 느낌이 살짝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방지턱도 약간 그리고 얇은 방지턱이에요. 이렇게 완만하게 넓은 게 아니라 좀 얇게 이렇게 높게 올라오는 그런 형태의 방지턱인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진동이 위아래로만 출렁이는 게 아니라 앞뒤로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으로 진동이 있다. 자, 일반 도로를 다닐 때는 렉선 스포츠랑 좀 비슷해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 다닐 때 약간 도로를 타면서 꿀렁임이 좀 있거든요. 제가 그 뭐 랭글러라던가 이런 차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꿀렁꿀렁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사실 이제 이게 화물차다 보니까 이 통통통통 튀는 승차감이 원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캠핑카 때문에 그 부분이 이렇게 쭉 눌러주다 보니까 오히려 뒤에는 튀기는 게 적고 앞부분이 좀 이렇게 진동이 퉁퉁퉁퉁 치는 게 있습니다. 이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할 때 약간 이게 그 노면에 있는 거 충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약간 흔들리면서 이렇게 충격을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도로 표면이 고르지 않은, 왜 넘어지면 무릎 까지는 그런 그런 표면일 때 그런 진동들이 다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과장돼서 전달이 돼요. 그리고 방지턱을 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진동이 살짝 과장돼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매끈한 도로를 달릴 때는 뭐 렉선 스포츠랑 비슷한 승차감인데 오히려 뒤에가 퉁퉁거리지 않아서 괜찮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차를 운전을 지금 계속 이렇게 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제가 계속 뭐 도로의 폭을 확인하세요, 뭐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내 차가 어떻게 달리는지 볼 수 있어요, 이런 얘기밖에 사실 초반에 안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뒤에 있는 캠핑카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거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제가 옛날에 모 브랜드의 이제 트러블 개조한 캠핑카를 타본 적이 있는데 정말 뒤가 계속 삐그덕삐그덕 찌걱찌걱 거리는데, 이게 왜 가구들이 이제 안에 있는 그 캠핑카 안에 있는 물건들이 진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틀 자체가 이렇게 비틀비틀하는 게 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좀 긴 차를 내가 끌고 간다 이런 생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차가 비틀린다는 느낌이 크지 않아서 운전할 때 그 스트레스가 없어요. 일단 저는 그것만 해도 차 폭이랑 차 길이만 신경 쓰고 달리게 되니까 일단 그 부분에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차의 무게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아시다시피 엔진,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은 그대로 가요. 변속기도 그대로 가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202마력, 최고 출력 202마력이고 아마 최대 토크가 45.0 kg/m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게 가속을 하거나 이동을 할 때 이게 힘이 부족해서 못 간다, 아니면 뭐 악셀러레이터 페달 밟았을 때 막 끙끙거리면서 간다, 이런 느낌은 또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게 베렛이라는 두 번째로 나온 차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엠페로라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비벅스에서 이 차체를 축을 연장한 차체를 제공을 하고, 이제 다른 스타모빌에서 제작을 했던 엠페로라는 차가 있었는데, 그 차의 컨셉은 캠핑카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였어요. 그래서 최저지상고도 15cm 정도 올렸던 차였는데, 사실 지금 이 차는 최저지상고를 기존과 똑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차가, 물론 렉선 스포츠 자체가 조금 높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뭔가 피칭이 많다던가 이 흔들림이나 바운싱, 움직임 같은 게 예상보다 많지 않아요. 정말 그냥 렉스턴 스포츠의
화물에 제가 평소에 타고 다니는 렉슨 스포츠 화물칸에 짐을 묵직하게 실어서 오히려 통통거림을 줄인 그런 느낌입니다. 괜찮죠? 생각보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진동은 있어요. 얘가 지금 이 방지턱을 스프링으로 잡아주려고 애쓰고 있다. 근데 이거를 좀 뭔가 부드럽고 세련되게 이 스프링의 진동을 완화해주는 느낌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댐퍼가 좀 약간 덜하고 스프링이 좀 더 작동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스프링이 덜 단단하고, 그래서 약간 차가 움직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느낌이 잘 전달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타본 캠핑카 중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뭐랄까 익숙하다고 해야 되나요? 익숙해서 편안하다고 했던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일본에서도 한번 캠핑카를 몰아봤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트럭 베이스였는데, 그 일본에서 몰았던 캠핑카도 사실 굉장히 그것도 되게 짱짱하고 괜찮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비교를 해도 확실히 좀 되게 이 프레임 자체가 안정적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캠핑카의 뭐랄까 그 어쩔 수 없는 그 문제라고 했잖아요. 승명 같은 그 뒤틀림에서 약간 좀 훨씬 안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 저는 그걸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차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지. 근데 이제 그게 중간에 캠핑카에 있는 안에 있는 게 문제가 생겨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약간 어느 정도 차가 비틀려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길이만 좀 생각하면, 주차할 때 길이만 좀 고민되는 걸 제외하면, 그리고 높이 제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된다. 이 두 가지만 주의한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차선 돌고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4개는 돼야 편하게 돌겠다, 한 번에. 지금 운전석은 요 아래쪽이거든요. 여기 지금 천으로 막아놨는데 여기 뚫려 있고요. 원래대로라면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물을 건네준다던가 먹을 거 건네준다던가 그런 건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자리가 이제 원래 완성이 되면, 사실 지금 제가 타보고 있는 게 지금 프로토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시용이에요. 그래서 아직 어떻게 보면 조금 미완성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안전벨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전벨트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이제 뒷자리 좌석이에요. 그래서 앞에 둘, 뒤에 둘 이렇게 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승차감, 뒷자리 승차감을 느껴보러 왔습니다. 지금 사실 창문이 안 나와서 이동이 안 보이긴 하실 텐데요. 지금 조금 움직였는데 되게 재밌는 게 앞자리보다 뒷자리 승차감이 훨씬 좋습니다. 일단은 이게 높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동이 좀 덜 들어온다고 해야 될까요? 네, 진동이 덜 들어옵니다. 확실히 앞에는 약간 계속 이렇게 바닥에 튀기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뒤에는 조금 더 이제 편안하고요. 앞자리보다 흔들림이 적습니다. 확실히 앞자리보다 승차감이 뒷자리가 더 좋아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뒤에 사람이 타도 크게 불편하거나 아니면 뭐 스트레스 없이 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원래 저 뒤쪽은 침대로 바꾸는 공간이고, 사실 그러니까 앉을 때 이동하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저기는 안전벨트도 없고. 근데 저기가 이제 바퀴보다 훨씬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느낌일지, 후륜보다 더 이제 뒤쪽에 있는 저 자리가 갑자기 궁금한데, 눈으로 봐도 여기보다 저기가 흔들림이 많아요. 이 차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은 이곳이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저희 베레차가 보시면은 앞에 벙커베드가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네. 보시면 벙커베드 넓은 벙커베드인데 가로폭으로. 네네네. 가로폭은 총 900까지. 그럼 사람이 2명이 충분히 놓을 수 있네요. 네네. 더블 침대 사이즈. 더블 침대 사이즈. 더블 침대 사이즈가 됩니다. 밑에 보시면은 소파 이렇게 보이실 네. 거예요. 이 소파는 일반 소파는 아니고 여기 안전벨트가 우리 출고 시에는 될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안전벨트가 없으면 그 승객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승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안전벨트가 반드시 들어갈 거고요. 네. 그 안에 변기 보시면은 이제 고정식품이라고 해서. 이거 깔끔하고 좋네요. 네네. 네네. 그리고 층고가 되게 높아요. 그러게요. 저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게 키 크신 것 같은데 한번 네,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네. 지금 네. 충분하죠. 네, 충분히. 네네. 네, 일단은 욕실 공간이 전 넓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충분히 넓으니까 청소하기도 쉬울 것 같고 관리도 용이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오, 전자레인지. 네. 쓰는 SK미죠. 네네. 요거는 기본형인 거예요? 네네, 기본. 네. 모든 게 제공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보시면은 냉장고가 네. 이렇게 있어요. 냉장고였고 50m짜리. 냉동실 되게 시원하네요, 생각보다. 시원하죠. 오. 냉장실도
네. 오, 잘 작동합니다. 딱 여는 순간 엄청 시원해요. 냉장고 성능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보시면은 인덕션. 네. 네, 그리고 밑으로는 서랍이 이렇게 있어요. 깔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캠핑카는 다 락칸티가 돼 있어요. 네네. 한 번 더. 이게 눈으로 보이니까 좋네요. 이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 번 더 흔들리지 않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 지금 상부장들도 지금 보시면 이 정도 두께, 한 뼘이 훨씬 넘죠? 한 뼘이 훨씬 넘는 두께로 지금 상부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상부장들도 지금은 고정되어 있지만 당연히 다 수납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요. 지금 가운데 보이니까 에어컨 같네요. 맞죠? 맞아요. 네. 일반 가정용 6평짜리.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6평짜리면 충분히 네, 시원하고도 남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반대 싱크. 이게 이제 어우컷 씻는 컵 씻는. 되게 디테일이. 네네.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어. 접시 같은 거. 이거. 네. 이거 인터넷에서 요즘 막 인스타그램 광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봤는데, 여기서 물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 과일 씻기도 편하고, 이거까지 딱 있네요. 이거 캠핑 와서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겠다. 이게 기본이네요, 아예. 그리고 원래 여기서도 물이 쏟아 나오고, 이런 거 기본이고, 게다가 디자인도 너무 깔끔하고 예쁩니다. 여기도 다 이제 추가적으로 잠금 장치가 다 되어 있고, 이렇게 네. 나오면 뒤로. 어머, 이거 너무 편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이 캠핑카 같은 걸 쓰다 보면 불편한 것들을 되게 깨알같이 신경을 써주신 게 느껴지고, 특히 이런 개수대 아래쪽은 물기가 많은데 그 목재는 분명히 다 일어나거든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사용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또 여기도 지금 보시면 깔끔하게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진짜 너무 괜찮은데요? 저 처음 봤는데 사실 보자마자 딱 너무 괜찮을 거라 이렇게 감이 와가지고, 정말 디테일이 신경 많이 썼고, 이게 왜 캠핑카들이 한두 번 쓰다 보면 처음엔 당연히 깨끗해 보이죠. 근데 이걸 한두 번 쓰다 보면은 점점 지저분해지고 이게 관리가 안 되는데, 지금 이 차는 이런 디테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깨끗한 걸 유지하기가 되게 좋아 보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도 침대도 되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네.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 공간을 사용하시다가 네네. 이런 레바를 낮추면은 양쪽 쿠션들로 해갖고 네네네. 양쪽 쿠션들로 해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바로 침실 공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깊이가 우리 2030이래요. 그쵸. 네. 2m 3cm가 나와요. 2m 3cm에 깊이가 1,400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블 침대가 훨씬 뛰어넘는, 그렇죠. 네, 아주 넓은. 편한 침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4인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이 차가 지금 4인 탑승, 4인 치치는 4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베렛의 기본이 되는 렉선 스포츠를 개조하는 이 업체는요, 모비복스라고 해서 2007년부터 했다고 써있네요. 우리나라의 드리프트 챔피언으로 일본에서 경기를 참가하기도 했고요. 지금 보시면 F1 코리아 그랑프리 홍보 데모런 차, 무한도전 스피드레이서 드리프트 데모런, 한국 타이어 레이스카, 여기 보면 쭉 경력들이 쭉 있는데요. 드리프트카를 만든다는 게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 레이싱카는요, 일반 레이싱카, 온로드카든 드리프트카든 다 보강이 들어갑니다. 전복사고나 아니면 접촉사고에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체 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레이싱이잖아요. 차가 가벼울수록 유리하죠. 무조건 튼튼하게 두껍게 다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차체는 가볍게 유지하면서도 이 단단하게 유지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기에 참여하고 우수한 성적을 내왔고, 그리고 그런 차를 만들어 왔던 업체에서 바로 이 캠핑카를 위한 렉선 스포츠 개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데서 요즘 캠핑카 유행한다고 갑자기 차를 개조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레이싱을 바탕으로 차곡차곡 쌓아온 기본기, 그리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원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렉스턴 스포츠 앞에 있는 머리와 뒤에 있는 이렇게 붙은 것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공장에 오니까 이 오픈된 상태로 프레임이 지금 노출이 되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잠깐 취재 겸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요거는 조금 짧은 형태인데요.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깁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50cm 정도가 더 길어진 상태인데, 대신에 기본적인 기술들은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보셔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렉선 스포츠 아니면 렉스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바디온 프레임, 이 프레임 자체를 굉장히 좀 이렇게 든든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KG 모빌리티에서 자랑하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하는 이 쿼드러플 프레임은요, 일단은 4겹 구조,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건 기본이고요. 굉장히 비싸면서도 튼튼하기로 유명한 포스코의 기가 스틸도 들어가죠. 기가 스틸 외에도 초고장력 강판들이 정말 잔뜩 사용이 됐는데요. 그 프레임을 자르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KG 모빌리티가 열심히 설계해서 그리고 좋은 철을 갖다가 쓴 이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상태에서 또 더 튼튼한 철을 덧대서 연장을 한 거죠. 이게 바로 노하우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냥 튼튼한 철, 그냥 두꺼운 거 막 갖다가 때려 박으면 어떻게든 튼튼해지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무게죠. 그래서 그 무게도 적당한 선으로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최대한의 강도를 뽑아낼 수 있게끔 튼튼하게 설계를 하는 거. 그게 바로 기술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쿼드 프레임이죠. 프레임 그대로 있습니다. 중간에 잘린 부분 하나도 안 보이시죠? 이 프레임에 이게 뭐지 싶은 게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추가가 된 부분들인데요. 원래 리프 스프링은 있었습니다. 자, 이 리프 스프링은 칸에서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죠. 이 리프 스프링이 있었는데 얘가 원래는 어디 있죠? 여기 지금 둥그렇잖아요. 이렇게 둥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원래 타이어는 여기가 아니라 이 앞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뒤로 밀면서 여기에 보강을 해준 거죠. 근데 보강이 왜 네모 철판도 아니고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나 있지? 네, 요거는 트러스 구조 아시죠? 무게를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강도를 버틸 수 있도록 설계를 해준 거고요. 그리고 이 리프 스프링 지지점이 원래는 여기서 연결되잖아요. 이쪽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만 사실 지지를 해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프레임에 연결돼서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요 앞에도 지금 원래 있던 리프 스프링 지지점은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철로 또 보강을 해줬죠. 자, 동력을 전달하는 이 샤프트. 근데 이게 뒤에 길이가 늘어났고 지금 보시면 타이어 위치가 뒤로 많이 밀려 있는데 그럼 기존 걸 어떻게 썼지? 근데 당연히 이것도 바뀐 겁니다. 그래서 더 길이가 있는 샤프트를 넣어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50cm 정도 연장이 된 건데 캠핑카는 1m가 넘게 연장이 되죠. 그러면 이 샤프트가 마냥 길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동에도 취약하고 아무리 봉 형태여도 휨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피스지만 그 더 길어난 캠핑카는 3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륜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도 지금 타이어가 두 개가 이렇게 양쪽에 버텨주고 있는 것도 든든하게 해주는 기술 중에 하나죠. 이것도 그냥 밖에다 하나 더 붙인 거 아닙니다. 이 복륜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많은 과정들이 숨겨져 있어요. 요거는 이 회사의 기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이건데요. 마냥 연장을 했는데 앞에 기존의 프레임 튼튼한 건 알겠어. 근데 뒤에 연결한 게 막 물렁물렁하거나 뒤에 연결한 게 약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이 뒤에도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차는 짧게 연장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프레임이 여기까지거든요. 기존의 프레임 안쪽에 지금 이 타이어가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게 캠핑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뒷부분이 더 길어지겠죠? 그리고 타이어의 위치도 뒤로 이만큼 옵니다. 그러면 연장된 거 이후에 타이어가 붙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여기가 약하다? 그러면 더 못 버티겠죠. 그리고 이 위에 캐빈도 올라가고 하중이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뒤에가 튼튼하게 연결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강판은요, SM 강판이라고 해서 이것도 고장력 강판이에요. 굉장히 튼튼한 강판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 연결되는 부분에 지지해주는 블럭이 있습니다. 짠! 이 블럭이 바로 아토스 80이라는 초고장력 강판으로 만든 건데요. 이게 기존의 렉선 스포츠 프레임을 깎지 않고 길이를 연장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튼튼해요. 이거는 사실 군용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그런 강판인데요. 기가 스틸 바로 아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토스 80이라는 것 자체가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기존 프레임에 맞춰서 똑같은 걸 연장을 한 다음에요. 그 두 개를 연장을 하려면 뭔가 이어주는 게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러니까 겉에만 대충 이렇게 싼 게 아니라요. 이 안에 심 같은 걸 넣는 거죠. 블럭을 넣고 안에 블럭을 넣는 거예요. 튼튼한 블럭을 안에 넣고 그걸 밖에서 잡아주는 거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또 밖에서 그냥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만나는 게 두 개 있고 이 안에만 하나만 덧댄 다음에 여기 볼팅만 해도 충분하죠.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이 위에를 하나 더 쌉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커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커버를 한 번 더 해서 지금 이 자리, 여기 볼팅이 된 자리는요, 총 3겹인 거예요. 이 밖에 커버, 이 중간에 만나는 부분, 그리고 안에 있는 것까지 총 3장이 만나서 볼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부가 오히려 더 튼튼하죠. 정말로 사고가 나면 얘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얘는 기본 스틸에다가 이 안에 있는 심은 초고장력 강판이잖아요. 아토스 80짜리. 그러니까 진짜 이것만큼은
다른 데가 부러지면 부러질지언정 이 연결부야말로 오히려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뒤로 연결되는 이 강판들도 SM 강판이라고 굉장히 튼튼한 강판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튼튼한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렉스턴 스포츠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튼튼한 프레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다 박아도 나는 무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캠핑카는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든 캠핑카도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튼튼하게 만들어진 구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아무래도 이 밑에 있는 받쳐주는 틀 자체가 튼튼하다 보니까 이 위에 얹어진 박스가 틀어지거나 비틀리거나 하는 걸로부터 많이 보호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훨씬 안정적일 겁니다. 자, 그리고 캠핑카를 만드는 걸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카고 형태의 트럭으로도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 트럭 자체가 복륜으로, 그러니까 렉스턴 스포츠를 베이스로 한 트럭이 앞에 캐빈은 작아지고 트럭 길어지면서 이 복륜으로 바뀌는 그런 만약에 트럭을 원하신다 그러시면 굳이 캠핑카가 아니더라도 이 튼튼한 구조를 믿고 여기서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캠핑카의 위에 있는 캐빈을 버틸 수 있도록 이 밑에부터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카고나 이 위에 무얼을 얹어도 괜찮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KG 모빌리티의 렉스턴 스포츠를 기반으로 해서 축을 늘린 캠핑카 베렛을 시승해 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시승해봤던 캠핑카 중에서는 가장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었던 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렉스턴 스포츠를 운전을 자주 해서 그런지 저는 좀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승차감도요, 오히려 뒤에 눌러주니까 평소보다 좋은 느낌이었어요. 다만 스프링이 아무래도 좀 더 여유가 있는 건지 이 움직임이 특정 구간에서 조금 더 많았다. 평소에 통통통통 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부드러웠는데 특별히 방지턱이 있거나 노면에 고르지 못했을 때는 그 진동이 조금 더, 그러니까 딱딱한 진동이 아니라 부드러운데 조금 더 과장된 느낌으로 진동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쪽에 캠핑카 부분이 막 뒤틀리거나 막 비틀어지는 느낌이 나지 않아서 운전을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 사이드미러가 크기 때문에 차폭이나 이런 걸 확인하고 달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길이 부분은 역시 좀 신경이 쓰이기는 하니까 요거는 많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KG 모빌리티 쌍용 렉스턴 스포츠 기반으로 한 베렛 캠핑카 시승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